안녕하십니까, 삐뚤칠판입니다. 저가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본 진도대로 나가지 못하고 간단한 주제를 갖고 왔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해야 할 주제는 삼국시대의 성장이었지만 좀 더 간략한 주제로 고대국가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대국가입니다. 고대국가는 하나의 지배체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배체제를 두 가지 봤는데요. 바로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을 봤죠. 군장국가 같은 경우에는 족장만 있었고요. 연맹왕국은 왕권이 약한 왕이 있었죠. 하지만 고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고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강한 왕이 생기는 거죠. 연맹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중앙집권정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이게 연맹왕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연맹왕국은 왕이 가운데만을 다스렸지만 나머지는 행정구역을 나눠서 관리들이 직접 다스렸죠. 하지만 고대국가의 이때 왕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립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지만 모든 곳에 다 방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리들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그곳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관리들이 직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적, 즉 왕이 집권을 제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고대국가가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이렇게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토를 확장했어야 돼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야 됐고요. 왕권이 강화돼야 됐죠. 그리고 불교 수용을 했어야 돼요. 영토 확장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 점, 또는 고구려가 점점 위로 영토를 넓혀간 점에 있어서 볼 수 있겠죠. 또 율령반포는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제도를 제대로 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율령반포는 결과적으로 법을 선포했다고 보면 됩니다. 왕권 강화, 아까 봤죠.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됐고요. 부자 상속을 통해 주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부자 상속은 왕이 아들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불교 수용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시키기 위한 도구가 바로 불교라는 종교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백성들이 좀 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잘 굴러가게 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국가인 나라가 대표적으로 3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죠. 이때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3나라인데, 하지만 삼국시대에 이 나라만 있던 게 아니죠. 이때는 가야도 있었죠. 가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국시대가 안 되고 삼국시대가 되었냐면, 가야는 고대국가가 되지 못하고 연맹왕국 체제로 머물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국시대 안에 속할 수 없던 거죠. 그리고 부여도 있는데, 부여가 이제 삼국시대 초창기에 약간 있던 나라인데 거기도 역시 연맹왕국 체제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지난번에 건국설화를 알려드렸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온조와 비류라는 그 두 사람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토착 세력과 함께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주죠. 지금의 경주에 위치한 곳에 토착 세력과 역시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졸본 위치였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에 자리 잡았고요. 백제는 지금 우리가 서울 중심이죠. 한강 유역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고요. 신라는 지금의 경주 위치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3나라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령은 누가 반포했으며 왕권은
누가 제대로 강화를 했는지도 보고요. 불교는 누가 수용했고 영토는 누가 제대로 확장을 했는가 모든 것 다 볼 테니 다음 주를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판 다음 주에도 열심히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